미스 브릴. 날씨가 눈부시게 맑았다. 파란 하늘에는 금가루가 뿌려진 듯했고 마치 화이트 와인을 쏟아부은 듯 커다란 빛의 반점들이 공원 위로 넘실거렸다. 미스 브릴은 모피 목도리를 하고 나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지만 입을 열면 마치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기 전처럼 희미한 냉기가 느껴졌다. 어디서인지 아마도 하늘에서부터 나뭇잎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흩날렸다. 미스 브릴은 손을 들어 목도리를 쓰다듬었다. 사랑스러운 녀석. 다시 그 감촉을 느끼니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오늘 오후 상자에서 목도리를 꺼내 좀약을 털어내고 솔질을 잘 해준 뒤 흐릿해진 작은 눈을 문질러 생기를 불어넣었었다. 그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슬픈 작은 눈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았다. 오, 붉은 소미불 위에서 그녀를 다시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하지만 검은색 합성수지로 된 코가 조금 헐거워져 있었다. 어딘가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뭐, 상관없었다. 때가 되면 정말로 꼭 필요해지면 검은색 복납을 조금 발라주면 되니까. 작은 장난꾸러기. 그래, 그녀는 정말로 이 목도리를 그렇게 느꼈다. 왼쪽 귀, 바로 옆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작은 장난꾸러기라고. 그녀는 목도리를 풀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었다. 손과 팔이 약간 저릿했지만 그건 걸어오느라 그런 것 같았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가볍고 슬픈 무언가가, 아니, 정확히 슬픈 건 아니고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 일요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다. 밴드 음악 소리도 더 크고 경쾌하게 들렸다.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1년 내내 연주를 하긴 했지만 시즌이 아닐 때는 느낌이 달랐다. 마치 가족들 앞에서만 연주하는 사람처럼 낯선 관객이 없으면 어떻게 연주하든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지휘자가 새 코트를 입은 게 아닐까? 분명 새 옷이었다. 그는 발을 비비고 마치 울기 직전의 수탉처럼 팔을 퍼덕였다. 초록색 원형 정자에 앉은 악단원들은 볼을 부풀리며 악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제 플루트 소리가 들리는 대목이 나왔다. 정말 예뻤다. 마치 반짝이는 물방울이 사슬처럼 이어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저 부분이 반복될 거라 확신했다. 과연 그랬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지정석에는 단 2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벨벳 코트를 입고 커다란 조각 지팡이 위에 2손을 깍지 낀 멋진 노신사와 자수가 놓인 앞치마 위로 뜨개질감을 얹고 꼿꼿이 앉은 덩치 큰 노부인이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이건 좀 실망스러웠다. 미스 브릴은 언제나 대화를 기대했으니깐. 그녀는 듣지 않는 척하면서 듣는 기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잠시 그들의 삶 속에 앉아있는 기술이 이제 꽤 능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격눈질로 노부부를 쳐다보았다. 아마 곧 가버리겠지. 지난주 일요일도 평소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었다. 끔찍한 파나마 모자를 쓴 영국인 남자와 단추 달린 부츠를 신은 그의 아내였다. 여자는 내내 안경을 써야 한다면서도 안경을 맞추면 금방 부러질 거고 계속 쓰고 있지도 못할 거라며 불평만 늘어놓았다. 남자는
참을성 있게 온갖 제안을 했다. 금태 안경, 귀 뒤로 감기는 안경, 코받침이 있는 안경. 하지만 여자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 안경이 자꾸 콧등에서 흘러내릴 거라니까요. 미스 브릴은 그 여자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었다. 노 부부는 마치 동상처럼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뭐 상관없었다. 구경할 군중은 언제나 많았으니깐. 화단과 밴드가 있는 정자 앞으로 커플들과 무리지은 사람들이 오가며 행진했다. 그들은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사를 하기도 하고 난간에 쟁반을 고정해둔 늙은 거지에게서 꽃 한 줌을 사기도 했다. 그 사이로 어린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녔다. 턱 밑에 커다란 하얀 비달리본을 메고 있는 사내 아이들, 벨벳과 레이스로 한껏 차려입은 프랑스 인형 같은 계집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주 어린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무 그늘 아래서 갑자기 튀어나와 멈춰서서 빤히 쳐다보다가 털썩 주저앉기도 했다. 그러면 마치 어린 암탉처럼 종종 걸음을 치는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야단치며 일으켜 세웠다. 벤치와 초록색 의자에는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늘 같은 사람들이었다. 일요일 그리고 또 일요일마다 미스 브릴은 종종 알아채곤 했는데 그들에게는 뭔가 묘한 구석이 있었다. 그들은 이상했고 말이 없었으며 거의 다 노인들이었다. 멍하니 응시하는 눈빛을 보면 마치 어두컴컴한 작은 방이나 심지어 벽장 속에서 방금 기어 나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정자 뒤로는 노란 잎을 달고 축 늘어진 가느다란 나무들이 보였고 그 사이로 바다가 한 줄기 비쳤으며 그 너머로 금색 실핏줄 같은 구름이 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쿵쿵쿵 띠리럼 띠리럼 쿵 띠리럼 쿵짝 밴드가 연주했다. 붉은 옷을 입은 두 소녀가 지나가자 푸른 옷을 입은 두 병사가 마주쳤고 그들은 웃으며 짝을 지어 팔짱을 끼고 사라졌다. 우스꽝스러운 밀짚 모자를 쓴 두 시골 여자가 잿빛털이 아름다운 당나귀를 끌고 엄숙하게 지나갔다. 창백하고 차가워 보이는 수녀 한 명이 서둘러 지나갔다.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오다 제비꽃 다발을 떨어뜨리자 어린 소년이 주워주려고 달려갔는데 여자는 꽃을 받아들더니 마치 독이라도 묻은 것처럼 획 던져버렸다. 저런 세상에. 미스 브릴은 저 행동을 감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담비 털모자를 쓴 여자와 회색 옷을 입은 신사가 바로 그녀 앞에서 마주쳤다. 남자는 키가 크고 꼿꼿했으며 위엄이 있었다. 여자는 머리카락이 노란색이었을 때 샀던 담비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머리카락도 얼굴도 심지어 눈까지도 낡은 담비털과 똑같은 색이 되어버렸고 입술을 톡톡 두드리기 위해 들어올린 세탁한 장갑 낀 손은 조그만 노란 짐승의 앞발 같았다. 오, 여자는 남자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아마 그들이 오늘 오후에 만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여자는 자신이 어디에 갔었는지 설명했다. 여기저기 바닷가를 따라서. 날씨가 정말 좋지 않나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혹시 당신도...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여자의 얼굴에 대고 길게 연기를 훅 내뿜었다. 그리고 여자가 여전히 말하고 웃고 있는데도 성냥을 휙 던져버리고는 걸어가 버렸다. 담비 털모자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전보다 더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밴드조차 그녀의 기분을 아는 듯 더 부드럽게 애처롭게 연주했고 드럼은 이 짐승, 이 야만인 하고 계속해서 두드려대는 것 같았다. 여자는 어쩌려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미스 브릴이 궁금해하는 사이 담비 털모자는 몸을 돌려 마치 저쪽에 훨씬 더 근사한 누군가를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그러자 밴드 음악이 다시 바뀌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경쾌하게 연주되었다. 미스 브릴의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도 일어나 행진하듯 가버렸고 긴 구레나룻을 기른 우스꽝스러운 노인이 음악에 맞춰 절뚝거리며 걷다가 나란히 걷던 4명의 소녀들에게 부딪혀 넘어질 뻔했다. 오, 얼마나 매혹적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여기 앉아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게 정말 좋았다. 마치 연극 같았다. 정말로 연극과 똑같았다. 저 뒤의 하늘이 무대 배경 그림이 아니라고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갈색의 작은 개 한 마리가 엄숙하게 걸어 나왔다가 천천히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미스 브릴은 무엇이 이토록 흥미로운지 깨달았다. 그 개는 마치 약을 먹인 듯한 작은 공연용 개 같았다. 그래, 그들은 모두 무대 위에 있는 거였다. 그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배역을 맡고 있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등장하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그녀가 없었다면 누군가 알아차렸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도 공연의 일부였으니까. 어째서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참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야 설명이 되었다. 왜 그녀가 매주 똑같은 시간에 집에서 나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공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일요일 오후를 어떻게 보내는지 말할 때면 왜 그렇게 묘하고 수줍은 기분이 들었는지도 설명이 되었다. 그럴만도 했다. 미스 브릴은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그녀는 무대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일주일에 4번 정원에서 잠든 사이 신문을 읽어주던 병약한 노신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베개 위의 연약한 머리와 퀭한 눈, 벌어진 입, 꼬집힌 듯 뾰족한 코에 꽤 익숙해져 있었다. 만약 그가 죽어 있었다 해도 몇 주 동안은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그가 여배우가 신문을 읽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배우라고? 노인의 고개가 들리고 늙은 눈동자 속에서 2점의 빛이 떨릴 것이다. 여배우라고 당신이? 그러면 미스 브릴은 신문이 마치 대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만지면서 부드럽게 말하겠지. 네, 저는 오랫동안 여배우였답니다. 밴드는 잠시 쉬고 있었다. 이제 다시 연주가 시작되었다. 따뜻하고 햇살 가득한 곡조였지만 어딘가 희미한 서늘함이. 그게 뭐였더라? 슬픔은 아니었다. 아니, 슬픔은 아니고 노래를 부르고 싶게 만드는 어떤 것이었다. 선율이 고조되고 또 고조되며 빛이 반짝였다. 미스 브릴에게는 곧 이 모든 사람이, 이 극단의 단원들 모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처럼 보였다.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저 젊고 웃음 띤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고 남자들이 단호하고 용감한 목소리로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녀와 벤치에 앉은 다른 사람들도 반주처럼 끼어들 것이다. 거의 오르내림이 없는 낮고 그윽한 목소리로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미스 브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극단의 다른 모든 단원을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래요. 우린 알아요. 우린 다 이해해요.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이 무엇을 이해한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바로 그 순간 소년과 소녀가 다가와 노부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고 사랑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의 요트를 타고 막 도착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분명했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여전히 떨리는 미소를 지은 채 미스 브릴은 들을 준비를 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여긴 안 돼. 못하겠어. 소녀가 말했다. 왜? 저 끝에 있는 멍청한 늙은이 때문에. 소년이 물었다. 저 여자는 대체 여기 왜 오는 거야? 누가 반긴다고? 흉한 늙은 얼굴이나 집에 처박아 둘 것이지. 저 여자 모피 목도리가 너무 웃겨. 소녀가 킬킬거렸다. 꼭 튀긴 생선 같잖아. 아, 저리 좀 가주지. 소년이 화난 듯 속삭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말해줘, 내 귀여운 사랑. 안 돼. 여긴 안 돼. 아직은. 소녀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늘 빵집에 들러 꿀케이크 한 조각을 사곤 했다. 그것은 일요일의 즐거움이었다. 케이크 조각에 아몬드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그 차이는 아주 컸다. 아몬드가 들어있으면 아주 작은 선물을, 깜짝 선물을, 거기 없었을 수도 있는 무언가를 집으로 가져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몬드가 있는 일요일이면 서둘러 집에 가서 꽤나 기세 좋게 성냥을 그어 주전자물을 올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빵집을 그냥 지나쳐 계단을 오르고 어두컴컴한 작은 방, 벽장 같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붉은 소미불 위에 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 모피 목도리를 꺼냈던 상자가 침대 위에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목도리를 풀었다. 쳐다보지도 않고 재빨리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상자 뚜껑을 덮는 순간 그녀는 안에서 무언가 우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작품 해설. 고독의 무대에서 내려온 어느 오후. 이 작품은 일요일 오후 화려한 공원이라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작가는 주인공이 자신의 고독을 직면하는 과정을 직접적인 서술 대신 관찰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아하게 풀어냅니다. 우리의 미스 브릴은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삶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공연의 일부라고 정의합니다. 그녀에게 낡은 모피 목도리는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을 투영한 분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끝에서 마주한 젊은 연인의 냉소적인 조롱은 그녀가 세운 상상의 방어막을 처참히 무너뜨립니다. 이 작품은 사회적 단절과 노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한 개인의 자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차갑도록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벽장 같은 방으로 돌아온 그녀가 듣는 울음소리는 결국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대인의 근원적인 외로움에 대한 절규입니다. 짧은 산책 속에서 인생의 비극을 포착해내는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타인이라는 무대 위에서 진정한 나의 자리는 어디인지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